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코드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클래스 검은 고양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검은 고양이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숨쉬다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다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뛰어넘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뭐 미래를 예지한대요. 얘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검은 고양이 A 검은 고양이 해가지고 U 검은 고양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 고양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각각의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죠? 숨쉬다. 그죠? 그 다음에 뛰어 먹는다. 자, 그 다음에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아까 A 고양이가 갖고 있던 뭐 미래를 예지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호출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래를 예지한다라는 거는 검은 고양이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든대.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와중에 검은 고양이는 숨쉬다라는 기능과 먹는다라는 기능과 뛰어넘다, 미래를 예지한다라는 기능을 탑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은 고양이만 있으면 게임이 좀 재미없으니까 흰 고양이를 좀 추가를 해보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흰 고양이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클래스 흰 고양이래요. 자, 흰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숨쉬다, 먹는다. 근데 이 뛰어넘다라는 기능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얘는 검은 고양이와 달리 목숨을 늘린다라는 이런 이제 속성이 있대요. 얘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흰 고양이. 그 다음에 A 흰 고양이. U.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고 나서 흰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뭐 할 수 있다? 호출할 수 있겠죠? 숨쉬다. 그 다음에 먹는다. 그 다음에 뛰어넘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목숨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갑자기 여러분들의 게임이 인기가 많아져서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만 보면 너무 귀여워. 나 당장 이 게임 해가지고 빨리빨리 고양이 좀 양육을 좀 하고 싶다, 육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박이 고양이라는 걸 갑자기 추가를 했대요. 자, 점박이 고양이를 추가를 해가지고 점박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점박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인데 한강이로 걷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최근 들어 밈이 있었죠, 그죠? 꽁꽁 얼어붙는 고양이가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밈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복이 발생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 만약에 여러분들 점박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만든다고 하면 점박이 고양이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라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양이. 그 다음에 A 점박이 고양이. 일단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결국에는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중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중복은 좋지 못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하면 중복을 최소화할지에 초점이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인기가 있던 없던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각각의 고양이가 숨쉬다 뛰어넘다,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켜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전방위 고양이라는 녀석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고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고양이라는. 그죠? 그 다음에 걔네들은 고양이 안에 포함되는 녀석들이죠. 그죠? 전방위 고양이라든지 검은 고양이라든지 흰 고양이는 다 그 고양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상위 타입인 뭘 만든다? 고양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라는 기능을 누구한테만 주느냐면 바로 고양이한테만 그 기능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를 다 지울 겁니다. 자, 그런데 검은 고양이랑 흰 고양이랑 전방위 고양이가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가 없으니까 얘네들의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왜냐면 그 기능들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삭제를 하니까 게임 유저들이 아니 기존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전방위 고양이들이 숨쉬다, 뛰어넘다, 먹는다라는 기능을 쓸 수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 개발사에서 이걸 지우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고객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위 타입인 고양이를 클래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위 타입인 고양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전방위 고양이가 가지게끔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기능들을 고양이라는 상위 타입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 기능들을 검은 고양이하고 흰 고양이하고 전방위 고양이가 가지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 자, 그러면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상속을 해준다. 뭐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상속해주는 것처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자식한테 상속해주는 거. 그걸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익스텐즈라고 합니다. 익스텐즈 고양이.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is-a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슨 관계? is-a 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즉 검은 고양이는 고양이다. 고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므로 고양이가 가진 능력을 검은 고양이가 뭐랄까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검은 고양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is-a 관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무슨 클래스?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위 타입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 타입. 그러면 얘는 무슨 클래스가 될까요? 바로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하위 타입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한테 상속을 시켜준다. 그러면 나머지도 익스텐지블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검은 고양이는 흰 고양이다. 그 다음에 흰 고양이는 다시 검은 고양이는 고양이다. 흰 고양이도 고양이다. 전방위 고양이도 고양이다. 라고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가 검은 고양이랑 흰 고양이랑 전방위 고양이한테는 없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요 기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상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보이죠?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코드를 실행하니까 에러 없이 잘 실행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속성을 뭐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전방위 고양이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뛰어넘다라는 거에다가 기능을 한번 더 추가를 해볼 건데 담장을 뛰어넘다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니까 실행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죠? 담장을 뛰어넘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상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좋은 거다, 좋지 못한 거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복을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가 각각의 고양이 클래스한테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코드도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런 거죠.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게임에서 동일한 기능이고 동일한 이제 로직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검은 고양이의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를 수정을 한다 하면 흰 고양이, 전방위 고양이도 다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만약에 각각의 고양이들이 숨쉬다, 먹는다, 뛰어넘다라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다 다르게 정의를 해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 수정하면 다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타입인 고양이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고양이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뭐 한다? 자식 클래스에다가 상속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녀석들을 뭐라고 한다? 부모 클래스라 하고, 그리고 이런 녀석들을 부모한테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요런 표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자, 요게 뭐냐면 현재 고양이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클래스가 지금 나오죠. 검은 고양이, 전방위 고양이, 흰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재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각각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이저 관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검은 고양이는 고양이다. 그러므로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검은 고양이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상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